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다우는 1% 조금 넘게 상승을 했고 S&P도 1.2% 정도 상승하면서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가장 좋았습니다. 2% 이상 상승하면서 아직은 신고가까지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때 기술주가 안 좋았던 흐름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수인 PC 인덱스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율이 3.6%가 나왔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3.1%였는데요. 이건 CPI 때 이미 발표되었던 범위 내에 시장의 예상 범위에 속한 상승치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채권 수익률도 다시 3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의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에도 나스닥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으로 남아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밈스탁입니다. 게임스탑 시즌2인 AMC는 오늘 한때 40%까지 상승을 했다. 강력한 고점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 1.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게임스탑 역시도 오늘 약간 상승하는 듯 했지만 시즌2의 대장주인 AMC의 하락과 맞물려서 1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밈스탁 시즌2가 아직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짧아도 일주일, 많게는 2, 3주일까지 시즌2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밈 코인이 사라지니까 밈 주식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과 JP모건이 암호화폐의 투기성과 변동성에 대해 경고했고 그로 인해 장중 한때 10% 이상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가격을 회복 중인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급락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르던 내리던 급등이나 급락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주식시장에도 좋은 일입니다. 중소형주의 경우는 우선 저번 주 이번 주 가장 반등이 많았던 재생에너지 섹터는 이번 주 상승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또 특징주로 주택 관련 보험이 주력 사업인 레모네이드가 2주 동안 무려 50%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특별한 뉴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레모네이드의 공매도 비율은 무려 33%로 게임스탑이나 AMC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이항과 니콜라를 추락시켰던 공매도 리포트의 주요 타겟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주가가 6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하지만 레모네이드는 AMC처럼 레딧에서 펌핑을 받는 밈 주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 이유는 일단 주가가 하락할 만큼은 하락을 했고 또 더 나올 만한 공매도 리포트도 없고 또 최근 공매도 많은 주식들이 게임스탑 시즌2로 인해서 반등 분위기가 되자 레모네이드도 따라서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항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만 30% 정도 상승을 했고 니콜라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상승을 했죠. 제가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확연하게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추세와 맞춰서 낙폭 과다했고 공매도 엄청나게 많았던 중소형주들이 이제 수개월의 하락을 끝내고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락 추세는 끝이 났지만 횡보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도 있고 잠시 횡보 후에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빅테크 주식들은 오늘 대부분 횡보를 했는데요. 오늘도 막판에 프로그램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제 프로그램 매매 안 나왔던 주식들이 오늘은 나왔어요.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조금 약세죠. 하지만 여전히 상승 삼각형의 모양은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5%나 상승을 했는데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하지만 뉴스의 파라라가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약간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렇게 팔 사람들이 다 떨구고 나가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실제로 테슬라 관련 유명 트위터자, 냉정한 수학가 스타일의 투자자인 게리 블랙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620에 진입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엔비디아는 반년 넘게 지속됐던 지루했던 박스권을 뚫고 그 위의 가격대에서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를 둘러싼 시장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1% 이하의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는 거의 보합권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로 인해 비트코인과 관련 있는 테슬라가 약간 끌려 내려온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확연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난 바닥 대비 현재 15% 가까이 상승을 했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맞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30% 하락한 지점이고요. 하지만 악재란 악재는 웬만한 건 다 나왔고 반대로 다가오는 6월에는 호재가 많습니다. 우선 바로 다음 주 6월 3일에 모델 S 플레드의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 말 또는 다다음 주 초에는 FSD 베타 9의 배포가 있고 또 그 일주일 뒤에는 고대하던 FSD 구독 서비스가 시작을 됩니다. 또 6월 중에는 텍스 크레딧 관련 법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부분 좋게 예상하고 있는 2분기 딜리버리에 대한 예측치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1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의 주가가 저는 올해 가장 낮은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바닥은 찍고 반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이후에도 여전히 등락은 있겠지만 테슬라 주주님들이시라면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월의 마지막 거래주가 끝이 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라 주식시장이 쉬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6월에 새로운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6월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달이 아니죠. 그래서 연휴까지 시장이 3일 쉬는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즐기시면서 6월에 시장 개막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